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청이고 시선 하나에 흔들리는가? 이제 그만 멈춰라.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입에서 정의될 만큼 하찮지 않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강력한 진실 하나를 던진다. 타인의 말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의견에 인생을 맡기고 자존감을 짓밟히며 살아가는가? 지금부터 펼쳐질 10개의 통찰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용기가 없다면 이 글은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라. 당신의 사고방식이 송두리째 뒤집힐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그 시선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중심을 타인에게 내어주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타인의 말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의견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때론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는가? 누구의 말이든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관점이고 해석일 뿐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배경, 감정, 편견이 섞인 필터를 통해 평가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평가를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결국 문제는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을 절대적이라 여기는 우리 자신이다.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타인의 시선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나일 뿐이라는 태도가 없이는 어떤 성취도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사는 용기를 택해야 한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라. 당신의 삶은 누구의 시선으로도 정의될 수 없다.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감동하고 어떤 이는 불쾌해한다. 같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는 칭찬하고 다른 누군가는 험담한다. 이처럼 평가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본심과 다르게 말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본다. 이는 곧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와 같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아를 조각내는 것이다. 결국 그 끝은 피로함과 혼란뿐이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배신하게 된다. 나에 대한 평가가 매번 바뀐다면 그 평가는 처음부터 믿을 것이 못 된다. 중요한 건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러니 남의 시선은 그저 수많은 렌즈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렌즈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마라. 그 렌즈를 뚫고 당신의 진실한 빛을 드러내라. 타인의 판단은 그저 그 사람의 해석일 뿐이며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의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지만 그 말은 대부분 그 사람의 경험, 감정, 편견에 의해 왜곡된 일방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타인의 판단은 결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반영할 수 없다. 비판이든 칭찬이든 그 말이 진실이 되는 순간은 오직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뿐이다. 당신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타인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 점을 간파하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판단은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할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들리더라도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절대적인 선과 악, 좋고 나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판단은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는 그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비판을 듣되 판단은 스스로 내린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결연한 태도 없이는 어떤 삶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진실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실보다 왜곡된 정보가 훨씬 더 많다. 모든 것을 말하지 마라. 알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지 마라. 가진 것을 다 보여주지 마라. 이것이 바로 삶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해석대로, 감정대로, 필요에 따라 당신의 말과 행동을 비틀어 받아들인다. 그래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항상 미덕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당신의 솔직함이 무기가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 특히 들은 것을 전부 믿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본 것과 들은 것이 전부 사실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저 단편일 뿐이다. 그 단편을 진실처럼 말하고 퍼뜨리는 사람은 무지함을 넘어서 악의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이들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만을 진실이라 우긴다. 그 결과 관계는 왜곡되고 신뢰는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한 발 물러서서 판단해야 한다. 말의 절제, 정보의 선별, 신중한 수용. 이 세 가지가 당신의 평판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과도한 솔직함보다 강력한 방어는 없다. 절제는 지혜고 침묵은 힘이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따르고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말수를 줄이고 관찰을 늘리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를 얻는다. 말은 순간을 채우지만 침묵은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어리석은 자는 불편한 침묵을 참지 못해 쓸데없는 말을 내뱉지만 현명한 자는 말보다 생각을 앞세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번진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 길이다. 침묵은 무지한 자에게는 최후의 보호막이며 지혜로운 자에게는 가장 고귀한 무기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안다. 묻되 사리에 맞게 묻고 듣되 조심스럽게 듣고 대답하되 침착하게 대답하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는 과감히 침묵한다. 말은 상황을 풀기도 하지만 동시에 꼬이게도 만든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만 말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고요 속에서 무게감이 생기고 절제 속에서 품격이 만들어진다. 결국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형태의 절제이자 타인을 배려하는 가장 깊은 형태의 지혜다. 돈이 인간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가까운 이와의 돈 거래를 쉽게 생각하고 결국 그 대가로 관계 자체를 잃고 만다. 돈을 빌려주면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평등하지 않게 된다. 빌린 사람은 위축되고 빌려준 사람은 무의식 중에 우위를 느끼기 시작한다. 마치 친구였던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로 뒤바뀌는 순간 그 친밀함은 과거의 것이 된다. 돈을 주고받은 뒤에 함께하는 식사조차 예전과 같지 않다. 따뜻했던 대화는 사라지고 불편한 눈치와 거리감만 남는다.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야 한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애초에 금전의 그림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외로 가득하다. 진정한 친구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편을 택하라. 단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무리한 금액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받는 이 역시 부담으로 변질된 고마움에 눌려 관계를 멀리하게 만든다.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을 때만 주되 절대 받으려 하지 마라. 그것이 돈 앞에서 관계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식이다. 돈을 잃는 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을 잃는 건 평생 후회로 남는다. 배신은 한 번으로도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고 질투는 작은 틈도 망가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독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경험은 단지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자존감의 상처로 이어진다. 문제는 배신하는 사람보다 배신당한 사람이 더 오래 상처를 끌어안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배신하는 자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들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내던졌을지 몰라도 결국 더 비참한 외로움과 고립 속에 스스로를 몰아넣는다. 또한 불성실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순간 그들의 느슨한 태도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서서히 당신을 병들게 한다. 성실하지 못한 벗은 당신의 노력과 삶의 태도를 좀먹는 암덩어리와 같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본래의 중심을 잃는다. 이와 함께 질투는 인간관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썩게 만든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질투하는 이의 눈에는 그것이 증오의 도화선이 된다. 공기처럼 가벼운 일에도 나를 세우고 칭찬 한마디에도 뒤끝을 남긴다. 결국 그런 사람 옆에서는 어떤 진심도 온전히 전달될 수 없고 어떤 친밀함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평판도 아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의 신뢰다. 배신하는 자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이며 질투하는 자는 스스로의 인생을 독으로 물들이는 자다. 이들과 멀어져야 당신의 인간관계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타인에게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정직함과 신뢰를 갈망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수많은 핑계와 회피로 가득 차 있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모든 것, 하는 모든 행동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진심을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셰익스피어는 명확히 말한다. 내가 내게 진실하다면 누구도 너에게 거짓말할 수 없다. 진실함은 관계의 기반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다. 내면이 정직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신뢰가 따라온다. 거짓이 가득한 삶은 불안과 눈치를 몰고 오지만 진실이 중심이 된 삶은 당당함과 안정감을 선사한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말이 뒤섞일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 그 명확함이 결국 외부의 거짓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나침반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자만이 타인에게도 충실할 수 있고 어떤 관계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진실은 거창한 도덕이 아니라 단순한 실천이다. 오늘 하루 당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정직했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고통, 슬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불가피한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간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깊이가 달라진다. 셰익스피어는 말한다. 겁쟁이는 죽기 전에 수없이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단 한 번만 죽는다. 이는 고통을 회피할수록 더 깊은 고통에 사로잡힌다는 의미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 천천히,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상처는 낡은 기억이 아닌 현재의 감옥이 된다. 그래서 그는 음악을 치유의 손길로 말한다. 마음의 혼란, 가슴의 고통을 은빛 화음으로 감싸는 음악은 슬픔을 이겨내는 위대한 동반자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재앙은 한 번에 몰려오고 불행은 연속으로 덮쳐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최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아직 최악이 아니다. 진짜 절망은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생은 무대 위에서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배우의 일생과도 같다. 소리치며 살아가지만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안에는 거창한 의미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견뎌라.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며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삶을 존엄하게 지켜내는 유일한 태도다. 기대는 언제나 상처를 만든다.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깊은 실망에 빠진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단언한다. 나는 항상 행복하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을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생기지 않는다. 궁핍한 자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고 부유한 자에게 필요한 건 절제와 근면이다. 진짜 지혜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에 있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길 줄 아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권이다. 그림과 음악, 책과 자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말없이 풍요를 안겨준다. 밝고 유쾌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인생의 모든 길도 그렇게 밝게 열리게 마련이다. 걷는 길이 고되더라도 마음이 가볍고 따뜻하면 그 길마저도 즐거운 여정이 된다. 철학으로 삶을 대체하려 하지 마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것은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없는 공허한 사변일 뿐이다. 결국 삶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기대 대신 희망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항로를 걷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며 살아왔는가?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다. 셰익스피어의 통찰처럼 타인의 말은 그저 의견일 뿐 진실도 운명도 아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단 하나의 자각이라도 남겼다면 그건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당신의 판단으로 이끌어라. 지금까지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